만약에요, 여러분이 저지르는 모든 나쁜 짓들을 그림 한 장이 전부 대신 짊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스카 바일드의 유일한 장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바로 이 섬뜩한 상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. 아름다움과 타락, 그리고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파고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 실험이죠. 자, 이 위험한 상상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? 와일드는 시작부터 우리한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툭 던지는 겁니다. 예술이 과연 도덕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할까요? 아니면 그냥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존재하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, 그게 바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요, 3명의 인물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그냥 등장인물이 아니에요. 각자 다른 사상을 대표하면서 서로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위험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거든요. 첫 번째 인물은 예술가 베질 홀워드입니다. 이 사람은요, 정말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예요. 그는 도리언 그레이의 완벽한 아름다움 속에서 거의 신적인 영감을 발견하죠. 그에게 도리언은 숭배의 대상이자 자기 예술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리고 정반대편에 바로 이 남자, 헨리 월튼 경이 있습니다. 다들 해리라고 부르죠. 아주 매력적이지만 속은 냉소로 가득 찬 귀족이에요. 그는 인생을 그냥 하나의 게임처럼 생각하고요. 그가 내뱉는 달콤한 말들은 순수한 영혼에 스며드는 치명적인 독이나 다름없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주인공, 도리언 그레이입니다. 정말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청년이죠. 처음에 그는 순수함 그 자체,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 같은 존재였어요. 그리고 이 캔버스를 두고 베질과 헨리 경의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. 베질이 그린 자신의 완벽한 초상화를 본 순간 도리언은 덜컥 겁이 납니다. 언젠가 이 아름다움이 모두 사라져버릴 거라는 공포에 휩싸인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루고 싶은 끔찍한 소원을 빌어버립니다. 바로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죠. 도리언이 던진 이 위험한 소원이라는 불씨에 헨리 경의 철학이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. 헨리 경이 도리언의 마음에 심어놓은 생각들이야말로 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진짜 독이었거든요. 자, 헨리 경이 말하는 철학이 뭐냐면요. 바로 신쾌락주의라는 건데요.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참지 마, 그냥 다 해봐, 이거예요. 인생의 목표는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모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완성된다는 거죠. 감수성 예민한 젊은 도리언에게는 이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들렸을 겁니다. 헨리 경이 속삭이는 말들은 진짜 위험할 정도로 달콤해요. 유혹에 굴복해야 자유로워져.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 해. 이 말들은 도리언에게 모든 도덕적인 족쇄를 끊어버리고 오직 쾌락만을 쫓으라는 악마의 속삭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리고 머지않아서 도리언은 이 새로운 철학을 시험해볼 기회를 맞닥뜨리게 되죠. 그리고 그의 소원이 불러온 첫 번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. 그는 시빌 베인이라는 젊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집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사랑한 건 시빌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가 사랑한 건 그녀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줄리엣, 오플리아 같은 예술적인 환상 그 자체였죠. 참 아이러니하죠. 시빌이 도리언을 향한 진짜 사랑의 눈을 뜨자 오히려 그녀의 연기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. 예술적 환상이 깨지자 도리언은 당신은 내 사랑을 죽였어 라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로 그녀를 버립니다. 이게 바로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. 그날 밤이었어요. 집에 돌아온 도리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. 바로 자기 소원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. 자신의 잔인한 행동이 초상화에 그대로 새겨진 거죠. 완벽했던 그림 속 입가에 지울 수 없는 잔인함의 흔적이 슬며시 나타난 겁니다.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다음 날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죠. 도리언의 냉혹한 말에 절망한 시빌 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요. 도리언의 이기적인 쾌락 추구가 앗아간 첫 번째 무고한 생명이었습니다. 시빌의 죽음은 도리언의 삶을 완전히 둘로 쪼개놓습니다. 겉으로는 여전히 빛나는 사교계의 별, 완벽한 신사였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끔찍한 죄악과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죠.
그의 타락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첫 번째, 자신의 영혼, 그 초상화를 다락방에 가둬버립니다. 그리고는 온갖 퇴폐적인 쾌락에 자기 몸을 던지죠. 심지어 자신의 죄가 초상화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착적인 기쁨을 느끼기까지 해요. 그리고 마침내 이 끔찍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립니다. 수십 년이 흘러도 도리언의 외모는 기적처럼 젊음을 유지해요.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의 모든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쓴 초상화는요? 점점 혐오스러운 괴물로 변해가는 거죠. 썩어 문드러진 자기 영혼을 비추는 끔찍한 거울이 된 겁니다. 그러던 어느 운명의 밤, 오랜 친구이자 이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 베질이 그를 찾아옵니다. 도리언은 마침내 그에게 흉측하게 변해버린 초상화의 비밀을 보여주죠. 엄청난 충격에 빠진 베질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함께 기도하자고 애원합니다. 아직 늦지 않았어, 도리언! 하고요. 하지만 그 말이 도리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. 오히려 비난처럼 들렸죠. 자신의 순수했던 과거를 아는 마지막 증인.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그는 결국 친구를 살해하고 맙니다. 이제 그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. 이제 도리언은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죠. 바로 고통의 근원인 저 캔버스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. 살인의 기억과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요. 그래, 이 모든 건 저 그림 때문이야. 내 양심 그 자체인 저 그림만 없애면 난 자유로워질 수 있어. 라고요. 그는 진심으로 믿었던 거예요. 이 끔찍한 캔버스를 찢어버리면 자신의 추악한 과거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.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소설의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도리언은 베질을 살해했던 바로 그 칼로 초상화를 찌릅니다. 하지만 그가 파괴한 건 그림이 아니었어요.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,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. 나중에 하인들이 발견한 것은 심장에 칼이 꽂힌 채 혐오스럽게 늙어버린 남자의 시신과 벽에 걸린 완벽하게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초상화뿐이었습니다. 오스카 와일드는 책 서문에서 모든 예술은 지극히 쓸모없다고 선언했죠. 하지만 도리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술이 한 인간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도덕적 타락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. 그렇다면 정말 예술은 그저 쓸모없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?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